일단 상훈 학생, 여학생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여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어떻게 해서 이 학교를 진학하게 됐는지, 또 부모님들이 또 여학생이라 반대는 안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진로도 그림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꿈을 거의 정해놓은 상태였는데 고등학교가 이제 게임 관련해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라는 게임 개발에 관해서 가르치는 학교를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 설득을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진로를 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금방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엄청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보통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냥 막연히 그림이 좋아서 아무런 구체적인 진로를 잡지 않고 그냥 미술 입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나는 뭐 디자인 캐릭터를 배워서 게임 쪽으로 갈 거야 하고 준비했다는 건 정말 많은 학생이 모범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모님이 또 인정을 해주신 네. 거예요. 우리 덕은 학생은 부모님의 반응 어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부모님께서 이런 학교가 있다, 가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결정하게 된 계기인데요. 네, 네, 제가 원래 중학교 때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했죠? 네, 네. 뭐 어떤 날은 새끼도 걸으면서 했네요. 새끼도. 그러니 부모님이 추천해줄 정도면, 예. 근데 부모님의 걱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선택 본인도 후회하지 않죠? 지금 어때요? 전 오히려 이 학교에 와서 네, 오히려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만약 제가 똑같이 인문계로 갔으면은 오히려 적응을 못하고 네, 더욱더 심한 게임 과몰입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부모님의 반응은 어때요? 네, 저 많이 이제 대견스러워하십니다. 대견스러워하시고 네. 자랑스러워하시고 네, 이제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김동원 학생이 그냥 다들 가니까 그냥 인문계 또 고등학교 또 그렇게 추천받아 가면은 거기에서는 얘는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아이로 그렇게 낙인이 시킬 수 있는데 네. 한국게임과학고를 내 적성에 찾아서 맞게 갔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의 엘리트 그런 우동생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로가. 우리 김도현 학생은 부모님 반응 어땠어요? 이 학교 올 때. 저는 사실 부모님께서 반대가 너무 심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게임을 많이 좋아해서 성적도 게임 때문에 많이 떨어진 적이 많았는데 네. 또 이제 게임 관련된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는데 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데다 이런 인식이 부모님께서 좀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게임하고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인문계를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주변의 시선을 제 꿈보다 우선시하는 부모님이 약간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서운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도영 군이 이번에 대학에. 정말 좋은 대학에 컴퓨터가 입학했잖아요. 게임을 해서 대학을 갔잖아요. 부모님 반응이 어떻던가요? 뭐 이제- 잘못했다 사과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부모님? 이제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 예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네 판단이 옳았고 이제 나도 부모님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시겠다.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 그래도 서울에 있는 또 좋은 대학교에 컴퓨터공학과 입학까지 됐으니까 부모님은 나름대로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근데 덕은 학생은 부모님이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갔는데 다른 두 학생은 조금 반대도 심했는데 특히 향훈 학생은 집이 멀어요? 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네. 학교가 전라도에 있어요. 어머.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네, 저희 학교는 일단 기숙 학교라서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좀 멀리 가서 부모님이 좀 반대, 특히 또 딸이니까 기숙사 생활하고 멀리 떨어지는 거 싫어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서운해 하시기도 하고 네, 부모님들께서 많이 우시기도 하셨는데 네. 저도 똑같이 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 꿈에 대한 확실한 길을 가야 되기도 하고 네. 이제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네. 뭐 전화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참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기숙사 생활을 잘하고 있군요. 네. 아유, 대견해라. 김도현 학생 집은 어디인데 이렇게 전라도 쪽에 학교를 가게 됐는지? 저는 다행히도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어서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럼 통학을 하는군요. 근데 통학은 아니고 전원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전라북도, 경기도 얘기가 나왔는데 또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를 오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온 친구도 있다고요. 전 선생님 궁금한 게 게임을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세계에서 유일한 건가요?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가요? 예, 뭐 그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그 컴퓨터 게임 개발과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서 세계 유일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에 게임과라고 해서 한 20명씩 조그맣게 모집을 해서 교육하는 기관은 종교 학교에 있는데요. 네. 저희 학교는 컴퓨터 게임 개발과 오로지 게임 개발을 위해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진 유일한 학교입니다. 야, 대단한 학교네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세계 유일의 학교인데 저는 세계 유일도 중요하지만 아까부터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게임하면 중독이라는 글자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게임만 할까봐 게임 중독에 빠질까봐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한때 과몰입이었던 우리 김덕원 학생. 우리 중학교 때 밥도 건너뛸 정도로 네. 게임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진짜 전공을 하니까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게 재밌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이건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는 일단 게임은 제가 중학교 때랑 초등학교 때 질리도록 해가지고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뭐 현직 개발자분들은 네. 오히려 이제 게임을 너무 많이 만드셔서 그게 더 재미없을 수 있는데 현재 지금의 저는 게임 만드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과몰입했잖아요. 과몰입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걱정이 적당히 하면 되는데 과몰입을 하거나 게임 중독일 정도로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좀 얘기 좀 해줄래요? 먼저 그 과몰입하고 중독 차이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일단 중독이라는 단어는 좀 네. 마약류에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4대 악 중에 하나로 미안해요. 게임을 지정할 뻔한 그때 사용하던 게 이제 중독이고요. 네. 네, 이제 게임 과몰입은 네. 마약류가 아니라 그냥 게임을 순수한 그냥 놀이로서 네. 과몰입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좀 구분해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 몰랐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된 건가요? 네, 과몰입하는 친구들에게 해줄 네. 얘기가 있다면? 일단은 확실히 갈 때까지 가보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예요, 친구로서. 맞아요. 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봐보고 이제 어느 때가 오면은 이제 자신에게 특이점이 온 듯이 딱 느끼게 돼요. 이제 어느 됐으니까 뭐 나도 이제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은 이제 게임을 많이 한 학생들이면 다들 느껴보는 건데 네. 이제 그거를 한번 자기가 실천해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걸 점점 더 만들고 싶어지니까 게임을 하는 거에서 이제 점점 더 손을 떼게 되고 게임을 만드는 게 더욱더 재밌어지는 이런 발걸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직접 그 과몰입의 주인공이었던 김덕원 학생이 친구들과 후배를 위해서 솔직하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양훈 학생. 사실 그 여자 학생이고 또 부모님이 볼 때는 또 우리가 어른이 볼 때는 게임을 보면 주로 뭐 챙챙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무작정 이런 거를 삽입해서 다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게임의 윤리 교육도 받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윤리 특강이라고 이제 인터넷 예절에 관련된 특강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게임 같은 거를 굳이 잔인한 그런 게임들이 아니더라도 아기자기하거나 그런 귀여운 게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혹시 기능성 게임 같이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들 네.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밝은 굳이 이게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게임들 이제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 그런 게임들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렇죠. 게임이 뭐 무조건 재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서 도움이 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지 해가 되면 안 되겠죠. 네. 학교 안에서 프로 게이머를 양성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우리 학교에 프로게이머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해보면 경쟁률도 항상 높은데요. 네. 우리 학생들은 최종 목표가 프로게이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
학습을 하는 게 e스포츠 전공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e스포츠 KG 잼스톤이라고 하는 e스포츠 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역으로 여러 명들의 학생들이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정규 대학에 특기생으로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학교 안에도 게임 대회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덕원 학생 한번 출전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 네. 저 출전해본 경험도 있고 이제 이번에 학생회 차원에서도 한번 게임 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네. 예, 일단 게임 대회만 여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각 과에 맞는 뭐 공모전, 교내 공모전 형식으로 열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건 게임 대회일 것 같은데요. 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팀을 이뤄서 신청을 한 다음에 예선을 치르고 마지막에 결승전은 이제 학교 4층에 강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당에 올라가서 이제 빔 프로젝터로 중계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아까 보셨던데 그 내전에 몇 배나 되는 함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덕원 학생 참가해서 어떻게 됐어요? 좋습니다. 아쉽네요. 아니, 밤을 새서 그렇게 게임을 했었는데 졌어요? 저 눈물이 납니다. 쟁쟁한 학생들이 많았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애들이 다들 이제 대회라고 하면 애들이 좀 이제 전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인정 사정이 없어져가지고 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덕원 학생이 그 리그에서 떨어질 정도면 야, 이 게임과학부 학생들 수준이 엄청난가 본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도현 학생이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는 어떤 친구들이 진학하면 좋을까요? 저희 학교에 오려는 학생들은 이제 게임에 흥미만 있다면은 전 무조건 오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흥미에 맞는 전공 수업들이 다 알맞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에 흥미가 있다면 무조건 와도 돼요. 네. 게임에 흥미가 있는 친구. 또 덕원 학생은요? 네, 전 물론 저처럼 과몰입자 친구들이 이제 나도 이제 뭐 훌륭한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다 하시는 학생들과 이제 도현이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네.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면 네, 저도 누구든지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향훈 학생은요? 저는 도현 선배랑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게임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닌 프로그래밍 자체 아니면 또 그림 분야 자체, 음악 분야 자체 그 자체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못 찾을 때 저희 학교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면서 오늘, 정말 학생도 이런 학교가 있으면 나 꼭 가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 학부모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정말 게임에 빠져 있는데 아니면 정말 관심이 큰데 보내고 싶다 하면 입시 요강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이고 공업 계열 컴퓨터 게임 개발과를 두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면 되겠고요. 저희 학교 전형 방법 중에 특이한 게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내신 성적보다도 전공 실기 능력이 70%, 네. 그다음에 면접 20%, 그다음에 중학교 내신 성적 1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중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야 좋을 텐데 왜 그렇지 않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일단 저희 학교는 중학교 성적보다도 전공,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밍, 음악, 아케이드 게임, e스포츠 이 분야에 자기 중학교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훌륭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저희들은 실기 점수를 많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또 높아요. 면접은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이 무지 중요합니다. 네.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도 인성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들은 공부보다도 개인의 어떤 자질, 소질, 능력과 인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비중이 실기 능력과 면접을 중학교 성적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해서 뽑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게임에 본인이 열정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하면 네. 우리 학교에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직접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배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나 이런 점이 좀 바뀌었다. 강력하게 어필 좀 해주시죠. 김도현 학생부터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엄청 싫어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해도 성적도 잘 안 오르는데 이제 또 공부를 또
강제로 시키잖아요. 네. 그런 점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 오면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어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필요하면 막 뭐 총알이 움직이는 방향을 계산하고 막 충돌 같은 거 감지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게 다 수학인 거죠. 네. 그렇게 수학의 필요성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학이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영어나 물리 이런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재밌게 그 이후부터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국어는 좀 재미가 없네요. 그랬군요. 학교에 와서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다. 흥미를 갖게 됐다. 우리 덕원 학생은요? 전 일단 제 생활 패턴 먼저 고쳐졌어요. 네, 전 원래 그냥 제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물론 중학교 때 학교에서 제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이건 반복이었지만, 네. 이제 학교에 와서는 이제 도현 형처럼 저도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뭔가 구현하고 싶은 게 생겨요. 이제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구현할 때 필요한 기술이 이게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알아보려면은 이제 좀 국내 쪽에는 안타깝게도 정보가 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려면은 이제 기초적으로 영어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형이 말하신 것처럼 충돌 처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구현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때문에 수학. 이제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본 교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공이 너무 재밌어지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도 노력하게 되는 것처럼 노력하게 됐습니다. 네. 스스로 더 노력하게 됐다. 우리 향은 학생은요? 이제 저희 학교 자체 이제 고등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과정을 미리 배우는 거니까 제가 원하는 꿈에 미리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좀 미리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욕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러고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대회도 찾아보고 직접 참가하게 되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모전 같은 경우도 직접 먼저 하고 싶다고 나서고 저 자신이 많이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네, 전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길 꼭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학생들 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90년대 중반 정도의 기사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앞으로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시대가 올 것이다. 21세기 컴퓨터와 관련된 직업이 무엇보다 유망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예전에 신문에 쏟아내곤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네 교육은 1990년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이 먼저 그 앞을 열어야 하는데 우리의 교육의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여는 교육.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이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